전북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김제시 대동교 삼거리에서는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사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5년 부안군의 미래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양육점과 송전선로 건설이 아리백 산단 조성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는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에 대설특보가 열일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7시 40분쯤 부안군 동진대교 인근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조경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선 오후 5시쯤 김제시 대동교 삼거리에서는 직진하던 1톤 트럭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사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1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본부와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반쯤 부안군 둘포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94.9km 지점에서 차량 17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5톤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구대 관계자는 현재 차량들이 견인 조치되고 있고 자세한 사고 경위는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임 7년차를 맞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5년 부안군의 미래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해상풍력 양육점과 송전선로 건설이 부안 아리백 산단 조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재임 단체장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를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 지역에 올 하반기면 수소 생산기지가 완공돼 하루에 수소 1톤이 생산되고 농산물 생산과 유통 등을 집적화한 푸드앤레퍼치타운도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권 군수는 특히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709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생명 용지를 우리가 아리백 산단으로 즉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은 이제 연말까지거든요. 연말까지인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불국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아리백 산단에 넣거든요. 권 군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공급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양육점이 부안군이고 송전선로가 있어야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기업이 들어설 아리백 산단이 비로소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전선로는 아리백 산단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남으면 팔아야 되고 전기가 생산이 안 될 때는 또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해상풍력을 통해서 전기가 남을 때는 이걸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생산해 놓은 것을 저장해 놨다가 만약에 바람이 안 불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터덕이는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부안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변산 관광 휴양 콘도를 개발하기로 한 자광홀딩스가 올해 10월까지 잔금을 낼 수 있도록 기한을 늘린 겁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변산해수욕장 콘도를 계약을 파기해버리봐요.
이거 계약 파기하면 다음 오실 분들 모으려면 다시 유치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권 군수는 아리백 산단과 해상풍력, 송전선로가 부안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어려움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는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정읍의 한 농촌마을. 이웃 어르신들과 나눌 생강차를 만드는 주민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들은 지역을 온기와 밝은 빛으로 채우자며 뭉친 소모임 회원들입니다. 생강차 한 잔 마시러 와야겠네요. 점심도 같이 드시고 생강차 같이 한잔 마셔보시고. 9명에 불과한 회원들은 최근 정읍시로부터 받은 민생회복지원금 270만 원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 분도 반대 없이 그러자라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요. 개척하고 나니까 더 좋은 마음이 생겨서. 모임 취지에 맞게 따뜻한 정을 쌓는 나눔의 고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기부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뜻한 온정을 좀 베풀어보자, 환한 빛을 좀 전달해보자라는 뜻의 아주 소소한 모임입니다. 나눔의 가치가 조금 더 확산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른 시민 여럿이 정읍시청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역시 지역 소모임 회원들로 이웃을 위해 정읍시에 민생회복지원금 300만 원을 맡겼습니다. 모든 부분이 어렵게 살고 지금 다 힘든 시기지만 조그만 돈이나마 서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런 기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읍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계엄과 탄핵 정부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1인당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미안함과 감사함 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해달라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데 개인적으로 저도 받은 30만 원 저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유가족 공동 모금에 그쪽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탁된 기부금은 정읍시민 장학재단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모두 어려운 요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도내 송전선로 설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9일 익산시의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과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구축 건의안,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도 유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전북 대부분 시군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 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9일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죠. 사고 운전자는 2년 전 치매 소견을 받은 뒤에도 적성 검사를 통과해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치매 진단 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깨비시장 점포를 차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A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브레이크를 밟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동부터 끄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술도 안 먹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보니까 뭐 어디 순간적으로 뭐 어디 뭐 이상이 왔는지 뭐 뇌졸중이 왔는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단기 기억 상실로 볼 수 있었지만 A씨는 경찰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22년 2월 치매 증상을 보여 보건소로부터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023년 11월로 이후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은 2022년 9월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뒤 7개월 후였습니다. A씨가 치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치매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치매 검사 의무 대상자는 75세 이상인데 A씨는 적성 검사 당시 73세였습니다. 또 75세 미만이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치매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약 드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중에 치매로 만약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편으로 수시 적성검사 받으세요 와서 통지가 가면 그때 따로 하시면 되고요. 75세부터 필수니까. 장기 요양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초기 치매 환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매 위험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치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장기 요양이 되기 전에 어떤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내지는 좀 더 자주 시행을 해가지고선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전북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부터 9일 현재까지 도내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 농가는 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발생한 총 21건 중 30%가량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경오리 농장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란계 농장이 1곳입니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농가의 가금류 80만 7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실물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경제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도내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이는 음료, 기계 장비, 펄프 종이 등의 분야가 저조한 탓이라는데요. 건설업계 역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11월 중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건축 허가 면적은 60%씩 각각 줄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2,821호로 전달보다 22호나 늘었는데요. 연중 내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도 살아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11월 중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2.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